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인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수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볼 거고요. 혹시나 이공계열 자녀분이 이공계열 학생부 종합전형을 혹시 준비 중이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고개 한 번만 이렇게 끄덕여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순서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였는지, 그리고 제가 성적 관리는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대학교에 제출을 했던 생활기록부는 어땠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맘때쯤에 저희 부모님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길이 너무 막막하잖아요. 성적만으로도 안 되고 활동만으로도 안 되고 요구하는 것도 너무 많은 느낌이고 부모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학부모님들을 보니까 되게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디를 가나 학종의 딸이라고 불릴 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에 굉장히 올인을 했던 학생입니다. 또 이제 생명공학과로 진학을 준비를 하면서 3년 내도록 생명공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했었고 현재는 경북대학교의 자연과학 자율전공부로 입학을 해서 지금은 전자공학부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경북에 있는 비평준화여고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를 준비를 했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농어촌 소재의 학교였는데요. 메리트와 디메리트가 굉장히 극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리트라고 말하면 일반 학교,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만 쓸 수 있지만 농어촌 소재의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농어촌 전형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디메리트라고 하면은 사교육에서 약간 소외된 지역이기도 했고 학교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저는 굉장히 좀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메리트와 디메리트가 있고 문과는 4반, 이과는 3반 정도로 이과의 1등급이 4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신을 따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교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저의 성적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1학년 때는 2.5, 그리고 2학년 때는 2.7, 3학년 때는 2.9로 수직 하강을 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은 상승을 하거나 그래도 유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강을 하고 있었고 사실 비상사태가 맞아요.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 학과를 지원을 했을 때 이 학과에 입학을 한 학생들의 나중 평균을 확인을 해보니까 2.3 정도로 저는 2.7에서 그쳤거든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거의 10대 1 정도로 경쟁률이 되게 높은 편이었어요. 정말 할 말이 없는 내신 상태였는데 그나마 좀 특이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수학 성적이 평균이 한 2.0 정도로 수학 하나만큼은 좀 챙겼던 학생입니다. 참고로 과학 성적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근데 사회 성적은 좋은 되게 언밸런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전략은 어떻게 세웠을까요? 우선 저는 깊게, 넓게, 전략적으로 이 키워드를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전략, 한 우물을 파야겠다. 생명과학 활동에 저는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이나 생명과학 관련된 모든 활동이 있으면은 무조건 참여를 했었고요. 동아리, 스터디, 독서, 세특, 제가 담을 수 있는 모든 내용에 생명공학을 첨가를 해서 열정을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과인데 대학에 가면, 공대에 가면 어찌됐든 계속 수학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만큼은 너무너무 하기 싫어도 잡곤 있어 보자. 포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저는 공부를 정말 너무 하기 싫어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아휴 너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하실 만큼 잠도 많이 자고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성적은 결국에 제 뜻대로 안 돼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요. 다른 친구들이 갑자기 잘 친 시험이 있으면 제 성적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챙겨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전략이 탄탄한 생활기록부를 일단 만들어보자. 결론적으로 36페이지 정도의 생활기록부가 나왔어요. 굉장히 두꺼운 편이었는데
거의 전교 1등과 맞먹을 정도로 두꺼운 양이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봐 짚어드리면 다 끝나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페이지의 숫자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얼마나 알찬 내용이 들어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에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그냥 성실한 학교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생명공학과는 약간 동떨어졌지만 막 미술 대회에서 1등을 하거나 자치법정 변호사에 막 참여를 하고 방송만 활동을 하고 그냥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비협조적인 태도나 뭐 할 게 없는 활동, 부실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개척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처 막 근처 대학교에 막 따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실험실 견학을 하고 싶습니다. 뭐 같이 실험하는 거 구경 좀 하면 안 될까요? 실험 좀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교수님께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면 결국에 논문을 한 번쯤은 쓰게 될 텐데 미리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자문을 이쪽 저쪽 많이 스스로 얻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은 일절 없었고요. 이제 국어 시간이나 뭐 다른 시간에도 생명과학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멘토링, 동아리, 스터디, 독서, 경시대, 반장, 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면 출결 사항이 나오잖아요. 제가 기타 조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평일에 전국 노래자랑이 예선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학교를 막 탈출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선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생님들께서는 공부나 하지 뭐 하냐, 너 이거 기타 조퇴 남는데 괜찮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정말 다녀왔고 기타 조퇴 일이 생겼고 TV에도 출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정말 대학 면접에서도 어떻게 하셨는지 조퇴가 왜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 다녀왔습니다 하니까 되게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학교 생활 되게 재미있게 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활기록부, 실제 생활기록부를 좀 가지고 왔어요. 국어 시간에 굳이 또 꽃의 구조 막 이런 거를 막 탐구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든 생명과학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고 영어 시간에도 뇌 과학에 대한 뭐 치료법 이런 관련된 영자신문을 번역하거나 그런 관련된 내용의 테드 강의를 시청하고 뭐 느낀 점을 영어로 발표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주로 했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법한 서울권의 시대학에서 면접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영어 관련 교과목이 생각보다 내 진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에 참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거는 학부모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꿀팁 중에 한 가지고요. 과학 관련은 당연합니다. 뭐 빠질 게 없었어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원리와 장단점 보고서 작성하고 DNA 추출 실험하고 그람 염색하고 하지만 고등학교 실험실이 그렇게 막 좋은 실험 도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주최하는 과학 캠프 같은 거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 그런 거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학 관련 활동을 도대체 뭘 하면 좋을지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저도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주제이긴 한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대학에 그 과에 가서 해야 하는 활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실험에 참여를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생명공학과에 가면은 실험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뭐 굳이 또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엮어가지고 열정을 최대한 보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발표 수업이 없는 수업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선생님께 수업 마치기 5분 전에 잠깐 뭐 맞춰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너무 막 친구들한테 발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빌려서 발표를 하고 선생님께 일부러 어필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생명과학 2, 뭐 물리 2, 화학 2, 지구과학 2 이런 심화 과목 있잖아요. 실제로 저는 메리트가 된다는 걸 생각을 못 했었는데 대학 면접에 가니까 이 과목을 수강했네요? 하고 되게 예쁘게 봐주시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학생분이 뭐 생명공학과에 갈 생각이 있다면 생명과학 2 정도는 이렇게 이수를 해주는 거 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리도 뭐 하도 시골 학교라 가지고 막 버섯도 키우고 막 양봉도 해보고 그런 활동들을 되게 다양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도 되게 흥미롭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어떻게든 어필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나중에 느꼈고요.
키트 있잖아요. 실험할 수 있는 물품들 그런 것도 학교에 너무 구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직접 그냥 구매를 해서 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께 보고서 뭐 작성했습니다 보여드리고 어필을 되게 많이 했고요. 뭐 찬반 토론 같은 건 지금도 학생들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런 것도 D대학 면접에서 실제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방송반이나 뭐 교내 소식지 제작하거나 학교 활동을 그냥 되게 열심히 많이 했었어요. 독서나 수상 내역은 혹시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담아왔는데요. 독서 활동은 총 권수는 한 53권 정도였고 과학 관련은 한 절반 정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수상 내역은 뭐 수학 교과 우수상 하나나 학술대회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니까 경북대학교 면접 중에 진짜 학생 활동 많이 했네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전략적인 학과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혹은 학생들도 생명공학, 생명과학, 응용생명 이름 너무 비슷하죠. 다 비슷한 학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3년치 입결을 보면서 뭐 다 비슷한 학과 같은데 그나마 나랑 좀 비슷한 평균으로 가자. 라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생명공학, 생명과학, 응용생명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보면은 배우는 내용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뭐 전기, 전자, 컴퓨터 이런 것들도 이름은 다 비슷비슷하고 뭐 수학이나 과학 보겠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가서 배우는 내용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정확한 이과가 뭘 하는지를 파악해 주시는 건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경북대학교는 자율전공부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뭐 수학이나 과학적인 부분에서 뭐 성적이 좀 우수한데 활동도 이것저것 뭐 열심히 하긴 했지만 어떤 학과를 가야 할지 도무지 갈피가 안 잡힌다. 이런 학생들은 1년 동안 자율전공부에서 공부하면서 고민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해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방향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실까 봐 담아왔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가이드북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뒷페이지에 담아놨고 대학에 와서도요. 길은 정말 많아요. 복수전공, 전과, 부전공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길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나 자소서 대신에 이제 수능에 좀 올인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서류는 생기부 하나만 본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그냥 기본 성실한 학교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가이드북과 학과 홈페이지 커리큘럼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경북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아까 논술 알려준 친구도 얘기를 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가이드북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실제로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점수표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요. S, A뿔, A, B뿔, 뭐 요건 15점, 13.5점, 학업 성취도 어떻게 보느냐, 뭐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했느냐 아주 상세한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요 표를 보시면요. 내가 성적은 좀 안 좋으니까 학업 역량 부분에서 약간 좋은 점수를 못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나마 내가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 내가 전공 관련 활동 및 노력으로 조금 더 올려봐야겠다.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거든요. 이것도 가이드북 안에 있는데 보시면요. 생명공학 전공이랑 생물학 전공이랑 이름 너무 비슷하죠. 결국 성적 보고 막 내버리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생명공학 전공은 경북대학교에서 지정하기를 생명공학은 수학과 과학을 전공과학 교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생물학 전공은 영어랑 과학을 해놓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자녀분이 수학 성적은 좀 안 좋은데 생명과학에 관심은 있어요. 근데 영어는 좀 잘했어요. 그럼 이 학생은 어디로 지원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생물학 전공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요거는 현재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전자공학부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학생이 그 학과에 가면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 과목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기초전자 물리학 실험, 전자공학 실험, 공학 수학, 선형대수 이것도 수학이에요. 이산 수학, 실험, 물리, 수학, 물리, 실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수학이나 물리나 실험적인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거나 전혀 관심이 보이지 않는 학생이라면
제가 만약에 학생을 뽑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무엇을 믿고 뽑을 수 있을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리큘럼 확인해 주시면은 내가 어떤 역량이 필요하겠구나를 좀 판단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